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 중인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어제 NLL 인근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 NLL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자,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항모에 탑재된 전투기들이 총출동해서 하루 종일 하늘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신인균 대표님,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이 항모 전단, 세 개의 전단이 모여서 훈련을 하지만 NLL까지 이번에는 뭐 가지는 않을 거다. 남쪽에서 훈련을 할 거다 이랬었는데 NLL 근처 울릉도 북부까지 올라갔어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 오게 되면 네. 항공모함이 우리 한반도 작전 수행에 온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뭐 중국이나 주변국에서 굉장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상 최대로 이제 이 세 척이나 왔는데 그 중에서 두 척은 뭐 정확히 말하면 니미츠하고 시어도 루즈벨트는 울릉도 남쪽에서 작전을 하고 로나ल्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울릉도 북쪽에서 작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울릉도 북쪽에서 당연히 작전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레이건 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들은 네. NLL 근처에서 계속 비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제 하루 종일 네. 야간까지도 총 한 80대 정도의 전투기가 네. 한반도 상공을 계속 압박을 했었고 뭐 아까 있었던 그 어떤 그 기순병사 가 또 대입을 해보면 또 3시 이후에는 혹시 북한이 그로 인해서 도발을 하면 그러면 어제 북한 사병이 넘어왔던 병사가 넘어왔던 그 시간에도 전투기 80대가 계속 떠 있었습니까? 80대 떠 있었고 또 야간에도 계속 80대 떠 있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때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그 교전을 했거나 응사가 있었으면 아마도 3시 50분 이후에 출격했던 이 전투기들은 어떤 반격 임무까지 가지고 출격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도대체 어떤 전투기들 80대가 지금 하루 종일 어제 떠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NLL 인근까지 비행하고 온 이 전투기 F-18 슈퍼 호넷, 이게 몇 대가 떴습니까, 어제? 슈퍼넷이 이제 지속적으로 NLL 북쪽에서는 레이건 항공모함에서 그러니까 각 항공모함이 계속 한 상공에 한 10대씩을 띄워놓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해 상공에 한 30대 정도가 계속 돼 있었는데 레이건 함은 울릉도 북쪽에 있으니까 이 울릉도 북쪽에 항상 10대 정도의 항공기가 돼 있었는데 그 항공기는 슈퍼호넷 전투기입니다. 해병대에서 미 해군에서 운영하고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이제 착륙할 수 있도록 특화된 그런 모델입니다. 자, 항공모함의 위치 울릉도 북쪽까지 올라간 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개를 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공개를 했다는데 또 의도가 있는 거겠죠. 김종국 시장님, 사실 NLL까지는 사실은 이번에 안 갈 거야 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갔다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좀 덜 했죠. 그런 북한에 대한 그런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일본, 한국,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다니면서 이번 순방 자체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북한의 제재거든요. 제재와 압박인데 그 압박을 그냥 말로 할 것이 아니고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으로 뒷받침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항모전단을 이제 3척이나 이제 한반도에 전개했는데 그냥 전개한 게 아니고 일단 항공기를 전투기를 북한 쪽을 향해서 띄워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해서 이렇게 해도 당신들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지 않을래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멜컴 텀블 호주 총리와 3국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중대 성명을 깜짝 예고했습니다. 중대 성명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명에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그 방향이나 수위, 미국 정부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심정수 차장. 트럼프가 필리핀에서 귀국 직후에 직접 발표하겠다. 뭔가 순방의 성과가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무역, 특히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투자를 많이 유치한 것들, 뭐 이런 성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모종의 결과가 있었다. 그 결심이 있고 앞으로 조치가 있을 건데 아주 완벽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나 내일 밤쯤이 될 것 같은데요.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중대 발표 과연 북한의 경제 제재와 관련된 것인지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관련된 것인지 일단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테러 정국을 재지정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국무부에서 재지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다면 명백한 테러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테러 행위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못했는데 이번에 두 가지 사건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하나는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갔다가 석방이 됐지만 바로 죽었지 않습니까? 네. 오토 원비어 사건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남을 2월 13일 날 암살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네. 북한이 테러 정국이다라는 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가 하면요. 미북 간 반관 반민, 즉 이른바 1.5 트랙 회담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밑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요. 수전 디메지오 뉴 아메리칸 재단 국장 겸 선임 연구원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물어봐 왔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서요. 뭐 SNS까지 다 뒤적거리면서 트럼프 속마음을 알아내려고 난리라고요. 네, 수전 디메지오 국장 하면 뭐 반민 반관 트랙에서 진짜 북한을 많이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올해 다녀오기도 했고요.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북미 국장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듣게 됐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정말 미쳤냐,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거죠. 지금 트럼프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협상가로 나온 사람의 협상 능력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트럼프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누가 트럼프를 대변하는가, 이방카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쳤는지 정말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정말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그거를 지금 알아내려고 안달이 난 거네요. 자, 이 재미있는 게 북한 체제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네. 김정은이가 북한 외무성에다가 네. 트럼프가 정말 미쳤냐? 네. 트럼프가 정말 우리나라 공격할 거냐? 네. 그걸 알아오라고 지시를 해놓으니까 아하. 이게 계속해서 이제 스탠딩 오더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외무성 직원이나 반관 반민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나와가지고는 미국 사람만 만나면 트럼프가 좀 미친 사람 아니냐? 진짜 자기들을 공격할 거냐? 네.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트럼프가 임기를 못 채우고 네. 이렇게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계속해서 묻는 것이 네. 스탠딩 오더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싶겠죠. 지금 본인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김정공 전 NSC 정보실장님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님 두 분은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